뉴스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카고 지금은 유튜브로 언제든 만나보실 수 있으며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월요일마다 알찬 정보를 가지고 나오는 김혜선 리포터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춘분이 지나고 이제 정말 봄 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시카고 날씨는 정말 여러 계절이 3월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도 비 오잖아요. 네, 쌀쌀하고. 춥고. 얼마 전에는 눈도 왔잖아요. 네, 맞아요. 지난주에 눈 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카고죠.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줄 아이템은 어떤 건가요? 오늘의 제목은 쟁여놓고 냉장고에 쟁여놓고 먹으면 좋은 인기 있는 밑반찬 5가지. 아, 거기다가 플러스 일품 요리만 하면 네. 손님상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밑반찬 준비해서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럼 홈메이드 밑반찬 네. 만들기에 또 김혜선 네. 리포터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뭐 특별한 비법까지는 네. 하지만 또 네.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뭐 TV라면 팀 네, 뭐 그쵸. 이런 거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네. 그 메뉴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건가요? 진미채볶음, 두부조림, 요거 멸치볶음, 네. 계란장, 네. 우엉조림 이렇게 5가지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재료 손질이나 요리 방법 같은 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알려드리려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좀 궁금한 게 우엉 같은 거는 네. 제가 마트에서는 많이 봐도 네. 이걸 이 길다란 걸 갖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맨날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이게 하면 길이가 되죠? 길어가지고 사실 플라스틱 백에 넣는 것부터도 맞아요. 네. 네. 근데 보통들 이렇게 껍질에 영양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우엉을 네, 사서 껍질로 썰지 않고 수세미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껍데기를요? 닦아요. 껍질 여기 이제 흙이 묻어 있으니까 네, 깨끗하게 네, 네. 닦고 그다음에 또 저는 이렇게 어슷썰기 하지 않고 채를 썰어요. 채를 썰어요. 채를 써는 이유는 제가 김밥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밥 재료 중에서 가장 손이 많은 게 우엉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채를 썰어서 좀 많이 한꺼번에 만들 때 많이 해가지고 컨테이너에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보관을 해요. 네. 그럼 이제 김밥 썰을 때 일단 우엉이 준비가 돼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우엉조림은 조리법 간단해 어떻게 하고 팁이 네. 있다면 어떤 네. 방법이 있을까요? 우엉은 이제 우선은 깨끗이 씻어서 채를 썰은 다음에 냄비에다 넣고 약간 물을 자박자박하게 넣어서 우선 한번 삶아야 돼요. 삶으면 삶다 보면은 이제 조금 지저분한 거품들이 뜨거든요. 네네.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숟가락으로 퍼내서 걷어내고. 버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씹어봐서 어느 정도 식감이 물러졌다고 생각하면 너무 물러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간장을 넣고 졸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감이 어느 정도 물러졌으면 그때 이제 간장을 넣고 일단 처음엔 졸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간이 배면 그 다음에 이제 물엿을 넣고 한 번 더 졸이고 처음에는 은근한 불에다가 중약 불에다가 졸여야지 이게 타지 않고 잘 조림이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조림들은 마찬가지예요. 우엉도 마찬가지고 이제 콩자반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은근한 중약 불에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는 물엿이나 설탕을 넣고 센 불에서 졸여야 돼요. 그러면 반짝반짝해져요. 아, 그래요? 예, 반짝반짝해서 네. 이제 보기에도 훨씬 더 먹음직스럽죠. 네. 네. 멸치볶음 같은 경우에는 좀 네. 눅눅하게 하지 않고 좀 네. 바삭바삭하게 하는 네. 방법이 있나요? 우선 멸치볶음을 전에는 저도 견과류를 같이 넣고 네, 호두 같은 했었거든요. 거. 네, 호두나 네, 아몬드 네. 이런 거 많이 넣었었는데 최근에 접한 소식은 네. 그 호두나 아몬드 견과류에 있는 피틴산이 그러니까 철분 성분이 네. 멸치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분이 칼슘이잖아요. 네, 네. 칼슘 섭취를 방해한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은 궁합이래요. 네. 그래서 꼭 드시고 싶으면은 이제 시간차를 두고 따로따로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멸치볶음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마른 멸치에 간이 돼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살짝 이제 이물질이나 먼지도 있으니까 한 10초 정도 물에 살짝 헹궈내요. 이제 그러면 깨끗해지고 이제 네네. 이물질도 없고 조금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다음에 멸치도 생선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지 않고 덮어요. 멸치 자체로 하면 네. 이제 그 아까 살짝 씻었던 물 수분기도 없어지고 나라하게? 그리고 이제 네. 비린내도 좀 잡아줄 수가 있죠. 이제 그 다음에 덮은 멸치를 이제 다른 그릇에다 담아놓고 멸치가 은근히
그 오일을 많이 이렇게 흡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일을 넉넉하게 두른 팬에다가 저는 다진 마늘하고 양파를 곱게 채를 써서 중약불에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수분이 거의 날아갈 때까지 많이 볶아줘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볶아졌다고 생각하면 멸치를 넣고 볶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생선이니까 저는 맛술 넣어요. 그러면 또 이제 2차로 또 비린내를 좀 잡아줄 네. 수가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볶아지면 제가 빨간 고추, 초록색 고추를 조금 다져가지고 넣었어요. 예쁘게. 그러면 색깔도 선명해서 예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바이타민 C 같은 것도 첨가되고 하니까는 좋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볶아지면 간장은 안 넣어도 돼요. 아, 멸치 그래요? 기본 간이 돼 있기 때문에 간장을 넣으면 너무 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물엿 넣고 또 한번 졸이고 바짝 졸이고 그 다음에 통깨 뿌리고 그렇게 해서 멸치볶음. 진미채 같은 경우에는 네. 잘못 만들면 좀 너무 딱딱해져서 씹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어떻게 네, 하면 맞아요. 될까요? 이제 우선 이제 처음에 사셨을 때 너무 딱딱한 거는 한번 물에다 살짝 헹궈요. 살짝 헹궈가지고 이제 볶으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팬에다가 물하고 갖은 양념, 고추장, 물엿, 마늘 넣어서 끓여요. 아. 팔팔팔팔 끓인 네, 다음에 네. 이제 불을 끄고 그 상태에서 이제 볶으면은 이게 잘못하면 타거든요. 네, 이제 일단 그쵸. 불을 끄고 그 다음에 다 묻혀요. 양념이 골고루 진미채 베개 이제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을 켜서 세게 한번 다시 볶아요. 그리고 다 볶아지면 참기름 넣어요. 참기름 넣어서 한번 볶고 그 다음에 저는 진미채는 까맣게 뿌렸어요. 아, 더 다른 예쁘네요. 것들은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엉절임에는 그냥 일반 하얀깨를 뿌리고 진미채는 좀 색깔이 튀라고 까맣게 뿌렸어요. 네. 계란장과 두부조림도 특별한 뭐 나만의 방법이 있나요? 우선 계란장은 그 계란의 그 특유의 비린 맛이 네, 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간장만 가지고 조리면 너무 색깔도 까맣고 이렇게 짜지니까 이거 계란도 마찬가지로 물을 섞어가지고 한번 팔팔팔팔 끓인 다음에 보통 통마늘 많이 넣거든요. 네. 근데 저는 통마늘 대신 그냥 다진 마늘 넣어요. 그러면은 그 마늘의 향이 훨씬 더 많이 잘 뵐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통마늘 넣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비법은 팁은 매운 고추 넣어요. 매운 고추를 반 썰어가지고 같이 장 끓일 때 팔팔 끓일 때 네, 같이 맛있을 것 넣으면 같아요. 그 매콤하고. 매콤한 맛이 비린 맛도 잡아주고 훨씬 입맛을 돋궈줘요. 네. 그래서 이게 속에까지 잘 배면 뭐 그러면 이제 살짝 뭐 후춧가루도 좀 뿌리고 그렇게 해서 계란장은 만들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부조림. 네. 두부조림은 우선 두부를 부쳐야 되겠죠. 그냥 부치지 않고 두부조림을 해도 되지만 확실히 식감이 달라요. 그럴 것 확실히 같아요. 맛이 달라요. 네네. 그래서 좀 번거롭기는 해요. 두부를 일일이 이제 앞뒤로 부치려면. 그래도 두부를 일단 이제 노릇노릇하게 잘 부치신 구워서? 다음에 네.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야채를 양파, 당근, 버섯을 넣어요. 근데 버섯은 뭐 어떤 버섯이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팽이버섯이 한 봉 있어서 팽이버섯을 한 1cm 간격으로 찌그맣게 썰어가지고 같이 섞었어요. 그래서 양념장에 이렇게 야채 3가지, 이제 기본 파, 마늘, 뭐 설탕 조금 넣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까맣게 뿌렸어요. 네. 그래서 양념장을 빡빡하게 만들면 처음에는 빡빡한데 조금 있으면 야채에서 물이 그쵸. 나와서 이제 그 두부를 부쳐가지고 이제 내가 조릴 냄비에다가 켜켜 담고 양념장 한 숟갈씩 넣어가지고 이제 냄비에다 팔팔팔팔 끓여서 그 나온 물이 쫙 쫄아질 때까지 이렇게 계속? 숟가락으로 한 번씩 아. 이렇게 뒤적뒤적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바짝 졸이면 돼요. 그러면 양념장에 이렇게 그 팽이버섯이 들어가면 식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씹는 맛도 그리고 있고. 이제 아이들이 버섯 좀 안 좋아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잘게 다져서 버섯 같은 것도 여기에 넣으면 이제 버섯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버섯 제가 좋아해서 넣고 그리고 제가 음식을 만들 때는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자. 쓰려고 네, 네. 그렇게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보통 뭐 학자들이 말하기에 한 30가지 정도의 식재료를 하루에 섭취하면 굳이 뭐 다른 이런 걸안 영양소 먹어도. 저런 영양소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그날 필요한 충분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다양한 식재료를 많이 넣는 게 제 비법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반찬 가게 온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시간 내서 가족들을 위해서 네. 밑반찬 만들어두면 아주 마음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손님이 네. 언제든지 오셔도 여기다가 김치, 뭐 찌개, 전골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뭐 손님상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 또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요즘 유행하는 SNS 정보들과 시카고 지금 매일 알리고 게시판 시간입니다. 영상 보시죠. 보리차에 무조건 양파 껍질을 넣어 끓이세요. 보리차를 끓일 때 양파 껍질을 넣으면 혈관에 쌓인 노폐물이 배출되어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베타글루칸은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양파 껍질 잊지 마세요. 아침을 이렇게 먹으면 보약이 필요 없다. 보약보다 더 좋은 아침 공복 최고의 음식이 있습니다. 사과,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제거에 좋습니다. 달걀, 필수 아미노산과 다양한 비타민이 풍부하고 근육 건강에 인지 기능까지 해결해 줍니다. 요거트, 장 건강의 해결사, 유산균 발효로 장 활동을 촉진하며 피부 건강까지 책임집니다. 양배추, 위 건강과 배변 활동에 큰 도움을 줍니다. 미지근한 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좋게 해 암과 치매까지 예방합니다. 아침 공복에 절대 커피와 흡연은 금물입니다. 구멍난 뼛속 채워주는 음식. 골다공증은 과연 칼슘 섭취로 해결될까요? 칼슘만 먹게 되면 흡수가 안 되어 음식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두부와 미역은 단백질과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건새우를 꽈리고추와 같이 먹으면 칼슘 흡수가 크게 증가합니다. 브로콜리는 뼈 구조 형성에 중요한 오스테오칼신을 형성해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많이 먹는 사람은 고혈압도 없다. 이 음식은 수면의 질을 올리고 정력을 보강하고 고혈압을 막아줍니다. 양파는 퀘르세틴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을 해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양파를 매일 먹으면 고혈압과 동맥경화, 중풍 등 혈관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양파를 먹을 때에는 세포벽을 깨서 영양 성분이 잘 나오도록 잘게 잘라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시카고 한인합창단 제6회 정기 연주회. 시카고 한인합창단에서 따스한 봄 기운과 함께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4월 28일 일요일 오후 7시입니다. 지휘 김창수, 반주 윤세라, 단장 김정희, 찬조 출연하는 바이올린 김나연입니다. 장소는 렉비 언약교회 950 노스브룩 애비뉴 노스브룩에 위치합니다. 함께 오셔서 시카고 한인합창단의 연주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리노이 한인세탁협회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27대 윤재웅 회장과 김동철 이사장이 취임하는 뜻깊은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4월 21일 일요일 오후 4시며 장소는 메리디안 뱅퀴드 앤 컨퍼런스 센터입니다. 한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선발 인원은 6명, 장학금은 각 $1,000입니다. 신청서와 성적증명서, 추천서 에세이를 이메일 kada@illinois.yahoo.com 또는 전화 630-272-4759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은 4월 5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재미대한 시카고 장애인 체육회 취임식 및 후원의 밤. 재미대한 시카고 장애인 체육회가 귀한 분들을 모시고 출범식을 진행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3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며 장소는 르네상스 호텔 1400 미러키 애비뉴 글랜비에 위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재국 회장 847-224-4267번이나 백민의 수석 부회장 224-578-167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창립 55주년 부활절 전교인 연합 예배. 조은성 목사가 담임하는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창립 55주년 기념 부활절 전교인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연주곡은 만왕의 왕 Above All Kings.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연합찬양대와 함께합니다. 일시는 3월 31일 주일 오전 10시.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는 5909 노스 로저스 애비뉴 시카고에 위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773-283-33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 주최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3월 31일 주일 새벽 6시에 드립니다. 지역별 예배 장소입니다. 알링턴 하이츠 지역 한마음 성공회 교회, 베링턴 지역 베델 장로교회, 시카고 지역 베다니 장로교회, 글렌뷰와 나일스 지역 레이크뷰 언약교회, 레이카운티 지역 코너스톤 장로교회, 네이퍼빌 지역 한인서부교회, 샴버그 지역 한미 장로교회, 윌링 지역은 그레이스 교회입니다. 온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오늘 만나고 코너에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 비올라를 연주하는 최성희 연주자와 현재 시카고 리릭 오페라 수석 첼리스트 캘럼 쿡 부부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소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단원인 비올리스트 최성희 씨, 리릭 오페라에서 수석 첼리스트로 있는 캘림 쿡, 비올리스트 최성희 씨는 2013년부터 2015년 리릭 오페라에서 활동하다가 2015년에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단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다. 이전에는 그랜트 파크 뮤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서 2010년부터 5년간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뉴욕 필하모니 객원단원으로 활동했다. 캘럼 쿡 씨는 번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2004년에서 2014년까지 일하다가 리릭 오페라에 2014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그는 시카고 심포니에서 객원 단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여름에는 밀레니엄 파크에서 열리는 그랜트 파크 뮤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서도 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성희 캘림 쿡 부부는 2015년에 만나 다음해 가까워지게 됐고 2019년에 결혼했다. 그리고 2022년에 태어난 18개월 된 예쁜 딸이 있다. 아름다운 연주가 부부 최성희, 캘림 쿡 씨를 만나본다. 네, 이렇게 유명한 분들을 오늘 모시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최성희라고 합니다. 인트로듀스. 안녕하세요. 저는 리릭 오페라 첼리스트 캘럼 쿡이에요. 저 영어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와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연습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부부가 모두 유명한 그 오케스트라와 오페라에서 단원으로 활동 중이신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악기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여쭤보시는 거면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네, 추천하셔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도 음악학교를 나왔고 아, 그리고 대학까지 한국에서요? 졸업을 한국에서 하고 네, 네.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에 네. 유학을 왔다가 예, 제가 그러다가 어떤 좋은 계기로 뉴욕에서 네. 박사 공부를 할 때 뉴욕 필하모닉에서 객원단원으로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받은 감동, 네. 정말 너무 좋은 마음에 그때부터 이제 오케스트라
꼭 하고 싶다. 네, 그런- 어려서부터 음악을 하셨고 예. 또 인재셨네요. 와서 인정을 받으시고 좋은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됐네요. 그 다음 켈런콕 씨. How 네. did you start and end up in orchestra? So I started playing the cello when I was 6 years old. My whole family are musicians, so I was surrounded by music from a very early age, and I went to an orchestra concert, and I was watching the cello section really closely, and we were sitting next to the cello teacher for the area, and so I started having lessons after that, and 이분은 이제 가족들이 다 뮤지션이세요. 네. 부모님도 누나도 다 네. 뮤지션인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음악을 하는 게 네, 그냥 일상처럼. 자연스러워. 네. 그래서 6살 때 첼로 연주를 보러 갔는데 네. 마침 옆자리에 앉으셨던 첼로 선생님께서 아기가 너무 집중을 열심히 잘해서 열심히 하니까. 보는구나. 네. 그래서 한번 배워보지 않을래냐고 그래서 이제 첼로를 시작하게 됐고 된 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오케스트라에 관심이 많았다고. 그렇군요. 네. 음악이란 이런 것들 모두 다 유전적인 영향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음악가 집안에서 또 음악가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네. 최성희 연주가는 서울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보스턴으로 공부하기 위해 왔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뉴저지까지 공부가 이어졌는데 처음 계획보다 오래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바이올린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도 미국에 계속 살 생각보다는 이제 공부해서 다시 귀국을 돌아가시는 해야겠다 거였어요. 그런 생각으로 유학을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박사학위가 있는 게 또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석사를 하고 또 무슨 디그리 하나 또 따고 그리고 박사까지 따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공부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또 그 필라델피아에서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계신 장중진 선생님, 예, 예. 네, 같이 공부하면서 연주에 더 관심을 가지셨다고. 예, 그때가 제가 아마도 이제 오케스트라를 꼭 하고 싶다고 결정을 한 때였는데요. 결정적인. 예, 제가 박사 공부를 하면서 장중진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선생님 한테 배운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에서도 제가 객원단으로 몇 있으셨군요. 년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연주를 하면서 이 길이 정말 네. 내가 가고 싶은 길이구나.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럼 비올라랑 첼로를 지금 각각 연주하고 계신데 비올라는 어떤 악기고 연주에 대한 어떻게 열정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비올라는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수 있죠. 있으신데요. 예, 바이올린보다 조금 크죠. 네. 살짝 큰데 음역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좀 더 붉은 소리가 나고 저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 할 때도 좀 위치하고 굵은 소리를 더 즐겨서 했던 그랬었는데 비올라로 어떻게 옮기면서 오히려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좋아졌어요. 예, 저는 바이올린 소리보다 더 네. 예,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되고 저희는 이제 뭐 멜로디 같은 거는 사실 바이올린 첼로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는 중간에서 이제 이너 보이스 그런 중간 화음을 채워주는 네,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또 즐거움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켈런콕 씨 첼로가 주는 매력은 무엇인가요? What's the good thing about cello? Well, the cello has such an amazing range. You know, we get to play very low. Sometimes we're the bass of the orchestra. Other times we get to play really beautiful melodies, and especially at the opera, we get a lot of really beautiful moments when the section has to play the melody, or sometimes the solo cello. So that's very exciting. 첼로는 또 저음으로 베이스가 되기도 하고 또 진짜 많은 멜로디를 또 연주를 하기도 하고 이래서 좋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페라에서는 특히 첼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 비극 오페라의 주인공이 맞아요. 죽는다 이러면 네. 항상 첼로 멜로디, 네, 맞아요. 항상 첼로 빼놓을 수 멜로디 없는 들어가고. 굉장히 중요한. 예, 그래서 이제 오페라에 있으니까 더
즐겨서 할 수 있는 것 같다. 2013년, 14년 리릭 오페라에 계실 때 남편분을 만났다고 들었어요. 네.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아, 저는 2013년에 리릭 오페라를 네. 조인하게 됐고요. 네. 신랑은 이제 1년 늦게 왔는데 그 오케스트라에서 진행하던 무슨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스트링 쿼텟을 연주할 기회가 생겼었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말문을 트게 되고 알게 돼서 친해지시게. 그때부터 좀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연주를 통해서. 네, 연주를 통해서 사랑을. 현재 켈른곡 씨나 리릭 오페라단에서 어떤 연주를 하고 계신가요? What's your role and what are you doing? So I'm the principal cello. So when there are solo lines to play, then I have to play those on my own. So, but I'm kind of responsible for the whole section and playing together. So yeah, that's. 그래서 이분은 이제 수석 첼로를 네. 하고 계셔서 그 첼로 섹션의 이제 대장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뭐 솔로 멜로디가 있다거나 이러면 연주를 혼자 하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 홀 섹션을 이끌고 나가야 되고 네.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너무 멋지시네요. 켈른곡 씨가 리릭 오페라단에서 단원으로 일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What brings you to Chicago? Well, actually, my sister also plays at Lyric Opera, and I was before Lyric. I was in the Bournemouth Symphony Orchestra in England, and my sister told me about the opening, and she said you should come and visit and do the audition, see what happens. And so that's what I did. I just took a vacation, brought my cello, did the audition, and ended up winning the job.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영국에서 오셨는데 네, 영국에서 한 이미 10년 동안 네, 보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고 거기도 유명한 오케스트라는 네. 거기서 10년 활동을 동안 하셨군요. 하고 계셨는데 네. 이제 누님이 네. 리릭 오페라의 비올리스트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첼로 수석 자리 오디션이 났을 때 네.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추천해줘서. 추천을 해서 와서 또 인정을 네. 받으시고 여기서 자리를 잡게 와서 되시면서 오디션을. 만나신 거군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분의 멋진 연주를 잠깐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보여주시죠. 네. 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아름다운 선율로 저희 스튜디오를 꽉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귀가 너무 호강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연주하신 곡이 어떤지 잠깐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라는 작곡가의 Prelude for actually for two violins. Two violins, I 예, think, 원래는 original, 바이올린 듀엣인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어레인지를 많이 해서 뭐
투첼로 아니면 비올라인 첼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피아노 반주랑 네.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아. 오늘 피아노가 없어서 네, 그냥 그래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남편 캘런쿡 씨는 첫눈에 최성희 씨가 내 아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으셨는지 또 언제 너무 평생을 멋있어. 함께할 동반자라고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네. I honestly don't remember when I knew, but we obviously got on really well when we worked together. That quartet, we became friends very quickly, and yeah, we just I don't remember when. 첫눈에 exactly. 반한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네. 연주로 같이 네. 친해지기 시작해서 계속 연주를 같이 하고 아. 같은 오케스트라에서 일하고 하니까 네. 그러면서 예, 말도 잘 통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친해지게 스며들었군요. 같이 연주를 하다가. 네. 최성희 씨는 리릭 오페라에 있다가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아까 지원하셨다고 네, 했는데 네.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아, 동기가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정말 선망의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사람들로 따지면 이제 저 CD에서 본다거나 직접 접할 수도 없는 그런 큰 그런 오케스트라인데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전혀 주저함이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 또 저는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거를 더 즐기는 네. 예, 스타일인데 오페라는 뭐 유명하신 싱어분들 듣고 이것도 정말 좋은데 이제 오케스트라 멤버들은 피트 무대 밑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무대 위로 올라오는 올라오고 게 싶어서 올라오고 싶어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가장 특별한 순간 언제였나요? 그 아까 사진에서 잠깐 네. 지나갔는데 네. 저희 지금 이제 요번 해 은퇴를 하셨는데요. 리카르도 무티 네, 지휘자분 지휘자의 정말 거장. 세계적으로 네. 유명한 지휘자분인데 제가 15년에 조인을 할 때 네. 그 리카르도 무티에 의해서 발탁이 됐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때 정말 무티 하면은 다시 한번 어렸을 때 네. CD에서만 네, 보고 맞아요. 예, 맞아요. 막 정말 막 연예인 같은 네. 그런 선망에 대해서 나의 히어로 그랬는데, 예, 그런 오디션이 같이. 끝나고 이제 성희초이 이겼다 이랬을 때 그 리카르도 무티 지휘자분이 나오셔서 악수를 건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특별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해에 저희가 한국으로 투어를 갔을 때 네. 서울에서 연주를 했거든요. 네, 네. 무티 지휘자분이랑. 네, 근데 시카고 심포니가 사실 한국에 처음으로 간 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2013년 그때 2013 처음으로 년이요. 갔대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갔었던 게 두 번째. 와, 그래서 의미 그때도 있네요. 정말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현재 위치까지 오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순간도 분명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오디션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세보니까 시카고 심포니까지 들어오기 전까지 오디션만 한 17번 넘게 네, 본 것 같아요. 17번. 네. 그 중에 뭐 성공한 것도 몇 개 있지만 실패가 더 많았죠.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는 이거 그만두고 이제 한국을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여러 번 했어. 그때가 네. 제일 힘들었던 것 근데 같은데. 실패는 실패가 아닌 것 같아요. 성공 바로 그렇죠. 직전에 오는. 네. 맞아요. 실패에서도 다 배우는 게 그럼요. 있으니까. 네. When was the hardest time you had to get over? I think when I graduated from college, it's the hardest time to find a way into the profession, and for a while there were no opportunities, and it was difficult to find work and to survive. I was living in London then, but then some auditions happened, and gradually I played with various orchestras in London, so got through it. 영국에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잡을 때 약간 비슷한 의미인 그쵸. 것 같아요. 예, 네. 영국에서는 아예 오디션 기회 자체가 얼마 없었대요. 그래서 그
오퍼튜니티를 찾는 기회 자체 찾는 게 네. 그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다 있으시죠? 있으셔 그렇죠. 또 예. 견디고 오신 거니까. 또 음악적 영감을 얻는 곳은 어딘가요? 두 분 다. 아, 네. 저희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하는데요. 예. 오케스트라에서 사실 연주를 하다 보면 뭐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네. 다 좋지는 아, 않거든요. 그럼요. 뭐든지 매일 다. 좋을 수는 그럼요. 없고 네. 어떤 날은 정말 자연스럽게 잘 네, 넘어가기도 연주가 되는 하고, 날이 네.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안 힘든 될 날이 때도 있고 이럴 있고. 때 그럴 때는 저는 그 오케스트라의 장점이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다른 악기들 선율을 들으면서 뭘 느낀다거나 네. 아니면 또 지휘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연주가 달라져요. 왜냐면 지휘자가 그냥 박자만 세는 게 아니고 네. 지휘자는 그 100명 되는 선장 같은 느낌이죠. 뮤지션들을 네. 그냥 끌고 하나로 가야 끌고 되니까. 가야 되는 네. 그래서 그거 플러스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음악을 하고 싶은지를 또 다 표현을 해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좋은 지휘자가 왔을 때 그럴 때는 좋은 영감을 가지고 연주해요. 그렇군요. 켈런콕 씨는. Do you get musical inspiration? Where do you find it? So I think, you know, since we've been playing for our whole lives, I think that, you know, now I take inspiration from, you know, just my experiences in life and try to use those experiences to convey the emotions in the music, you know, that the composer wanted. Does that, yeah. 그 평생 이제 음악을 해왔으니까 네. 살면서 이제 인생에서 그런 받는 영감들 그리고 네. 이제 작곡가에 따라서 또 그 작곡가가 어떤 걸 중심으로 곡을 썼는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영감을 받는다. 네. 아니 저희가 아까 사진 보니까 유나 네. 따님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아무래도 다 음악가 그 집안이시고 두 분 다 음악을 하시니까 그런 18개월 됐지만 예. 음악적 어떤 재질이 보이나요? 목소리가 엄청 커서요. 오페라 싱어가 되지 아. 않을까 그거 농담이고요. 아직 18개월이라서 너무 그거를 얘기하기 좀 애기지만, 이르지만 네. 그래도 뭐 음악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춤추는 거 좋아하고 음악에 맞춰서 클래시컬 뮤직도 좋아하고 뭐 빠른 음악에는 빨리 움직이고 느린 음악에 느리 움직이고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몇 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희 연주가는 한인 음악가로 활동하기에 혹시 어렵지 않았는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한인 뮤지션 분포도도 궁금합니다. 저희 오케스트라에 지금 한국 분이 최근에 한 분 더 들어오셔서 7분 네. 계세요. 전체가 한 100명 정도 네. 되는데 한국 한인 음악가로서 어려웠던 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몇 명 소수기 때문에 네, 더 단합되고. 더 단합되고 더 서로 이해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좋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닐 오페라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작년에 한국 분이 2분 선발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수석 첼로 분이 네. 또 한국 한국 분으로 분이세요. 오셔서 이제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네. 미래 이루고 싶은 음악적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네. 이것도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점인데 음악이 사실 뭐 1 더하기 1 이런 게 아니라서 아니죠. 네.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연습을 이제 안 하면 실력이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거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음악을 그만하는 날까지 계속 자기 발전해서 제일 최상의 모습을 네. 최대한 오래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있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Your goal for the future? Just to try to keep improving. You know, I think as musicians you have to keep practicing. You have to keep finding the next level and just keep going as long as physically can, because it's a very physical job and very tiring, and it's, you know, people get injured a lot, and it's just
we just want to keep going as long as possible.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한 자세로 오래 네. 연주를 하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부상당하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상 안 당하고 계속 노력해서 자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정상의 자리라고 할 만큼 유명한 그 자리에 올라서도 계속 연습을 꾸준히 하는 모습은 정말 그러면 네, 연습은 완벽을 만든다는 것처럼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말씀하시던 중에 그랜드팡 뮤직 페스티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거 소개 좀 저희 시청자분들께 해주시겠어요? 그랜파크 뮤직 페스티벌이 그 밀레니엄 파크 다운타운 네. 밀레니엄 파크에서 하는 여름 7월에 그런- 하나요? 예, 6월부터 8월 네. 중순까지 하는데요. 네. 저도 예전에 일을 한 적 있고 지금 캘럼 씨는 하고 거기서 계시고. 하고 계시고 네. 근데 제가 굉장히 좋게 느꼈던 거는 미국 안에서 그런 식으로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셔서 잔디밭에서 즐기면. 피크닉도 하시고,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뭐 클래식을 꼭 좋아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편안하게. 클래식을 를 접하시고 또 다른 날은 뭐 재즈 나잇도 있고 뭐 네. 무비 나잇도 있고 테마가 네. 다 다르군요. 예, 테마가 다르고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번씩 네.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클래식을 잘 모르시는 네, 분들이 피크닉 나오는 예, 혹시 느낌으로. 관심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 네. 계시다 하면 이제 여름에 날씨 좋을 때 오셔서 함께 보면, 즐기시면 예. 어떨 때 좋겠네요. 보면 막 몇천 명씩 와서 앉아 계시고 뭐 이러거든요. Yeah. And the, Yeah. the sound is amazing from that structure. You know, they have speakers all across the park, and so it's just an amazing sound to lie there on the grass. 그 홀이 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홀이라서 그 사운드도 굉장히 너무 좋다고. 좋고, 네 어디서 들어도 네, 똑같이 와 그렇군요. 이거 올 여름엔 꼭 가봐야 되겠어요. 네. 앞으로 혹시 연주 계획 있으신가요? 저희는 뭐 매주 프로그램이 달리 네. 항상 연주가 있어서 제 시카고 심포니 연주들 하는 게 우선적으로 저의 계획이고 네. 그렇습니다. Any performance in the future plan? Coming up, well, at the moment at Lyric Opera we're playing Aida, which is a really wonderful opera by Verdi, and then I'll be playing a little bit with the Chicago Symphony as a substitute musician. So we've got some fun things coming up. Some Bach. 지금은 이제 오페라에서 아이다 오페라를 연주를 하고 계시고 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시카고 심포니 객원단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또 연주를 할 하시고, 예정이에요. 예. 그렇군요. 또 저희 끝으로 마지막으로 좋은 음악 공연 추천이나 시카고 시청자분들한테 음악 즐기는 방법 같은 거 짧게 말씀해 주실 수 How 있어요? do you recommend to enjoy music? Well, actually, Grant Park is a great place to enjoy music because it's free and you can just go and be surprised by whatever's there. But I think maybe if you don't listen to classical music a lot, then you just have to have an open mind and try to let the music build a picture in your mind, in your imagination. 좀 그랜파크 오페라 추천하시는 강력하게. 네. 우선 좀 약간 그러니까 클래시컬 하면은 뭐 지루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없잖아 계시는데 그냥 연주를 오실 때 약간 오픈 마인드로 네, 오시고 편하게. 꼭 너무 막 집중을 해서 들으시다기보다는 네. 그냥 그 연주가 사실 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즐길 수 있는 모먼트 그런 거를 그냥 포인트로 네. 짚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는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그런 말씀 듣고 올해는 또 공연도 가시고 네. 그랜드파크도 가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무대에서 또 만나뵙는 날 기대하겠고요. 또 종종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들려주세요. 네, 얘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성희 연주가와 캘럼 쿡 씨 반가운 만남이었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세계적인 무대에 오르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한데요. 앞으로도 생방송 시카고 지금을 통해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밤 9시 한인동포사회 유익한 방송
생방송 시카고 지금이 재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